세상의 모든 청소 이야기, 청소고수. 자, 오늘은 저희 청소고수TV 첫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청소 도우미 이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입주 청소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과 또 직접 청소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노하우들을 담아서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청소 전용 약품을 사용해서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는 전체적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 청소를 진행하고 약품을 도포하고 찌든 때가 있는 부분들은 수세미나 기스가 나는 부분들은 매직 블럭을 사용해서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 진행하는 것 보여드릴게요. 약품이 전체적으로 화장실 전체에 뿌려서 오염원들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약품을 도포해드리는 샤워부스 같은 경우에는 물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약품만 도포하고 수세미로 닦아도 어느 정도는 닦이긴 하는데 조금 오래된 물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로 하나씩 다 긁어주셔야지 오염원들이 제거가 돼요. 이 거울 부분도 똑같이 이 밑에 부분 세면대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쉽게 많이 노출이 되는 이 부분에 물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닦아주셔야지 청소가 깨끗하게 되고 있어요. 화장실 벽면이 청소할 때 가장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손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밀대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밀대로 해도 조금 더 손이 필요한 곳에는 수세미를 이용해서 일일이 닦아주셔야 돼요. 이런 샤워 부스 안에 들어있는 샤워기 헤드도 위에 먼지가 잘 쌓이게끔 되어 있어서 기스 나지 않는 매직 블럭 등을 이용해서 청소를 진행해 주시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있어요. 세면대도 이 독일 제품 수세미를 갖다 대기 시작하면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세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매직 블럭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객님들의 이 소중한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청소도 하되 우리가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청소를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기 내부에도 굉장히 때들이 많은데요. 꼼꼼하게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화장실 청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수구 청소입니다. 하수구 청소가 중요한 이유는 이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그리고 또 이 오염물로 인한 냄새,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고객님들이 이걸 빼내서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깔끔하게 청소해 드리는데 이 안에 머리카락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꼼꼼히 제거를 하고 찌든 때까지 꼼꼼히 닦아야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스텐 커버 같은 경우에도 앞면은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뒤에 면을 보시면은 곰팡이하고 오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셔야지 냄새가 다 잡힐 수 있어요. 이 하수구 내부에도 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안에까지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안에까지 다 닦아주셔야지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쪽 비상구 쪽과 베란다 쪽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결로가 많이 생기고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구역으로 먼지들과 함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틀 청소를 보여드릴 건데 창틀에 있는 오염물들도 청소기하고 약품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세미로 전체적으로 창문을 꼼꼼히 닦아주고 오염물이 다 제거가 되지 않은 곳은 스크래퍼로 한 번 더 작업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창문 같은 경우에는 창문 내에 붙어있는 그 오염물들이 수세미로만은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2차 작업까지도 병행을 해야지 깨끗한 창문이 나옵니다. 창틀에 오염물이 심한데 이거는 저희가 약품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도포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청소기하고 걸레를 이용해서 말끔하게 제거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소기를 빨아들인 후에 걸레를 이용해서 발볼의 헤라를 이용해서 구석구석까지 한 번 더 닦아주는 것으로
다음으로는 이제 베란다 청소를 할 건데요. 베란다는 물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큰 소를 이용해서 청소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부분 매지 사이마다 소를 이용해서 매지 안에 있는 오염물들을 제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약품을 사용해서 안에 있는 찌든 때까지 꼼꼼하게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매지 사이를 작은 솔로 이용해서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마찬가지로 화장실에서 청소했던 것처럼 베란다 하수구도 안에 설치되어 있던 걸 다 탈거한 뒤에 꼼꼼하게 닦아서 다시 넣어놔야지 냄새가 올라오는 것,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발생하는 냄새들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등을 다 닦은 다음에 전등 커버를 끼워주시면 되는데, 요즘 나오는 커버들은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끼실 때도 제품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끼워주시는 겁니다. 도배를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도배를 새로 했다고 해도 시공을 하시면서 아래 분진으로 인해서 다시 벽에 달라붙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닦아내기 위해서 천장과 벽면도 걸레를 이용해서 닦아주셔야 합니다. 벽지랑 마찬가지로 천정도 꼼꼼히 다 닦아주셔야지 늘러붙어 있던 먼지들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주시면 됩니다. 바닥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레로 구석구석 닦아주는데, 걸레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수세미를 이용해서 기스가 나지 않게 꼼꼼히 닦아주셔야지 사각지대가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작업은 여기 콘센트 위에 위랑 이 안쪽 부분에 쌓여있는 먼지들을 제거해 줄 거예요. 이 위에 부분도 보면 먼지들이 쌓여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꼼꼼히 닦아줘야지 먼지가 쌓이지 않고, 벽에도 풀들과 오염원들이 있을 수 있어서 꼼꼼히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고객님들이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검수할 때도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는 실내를 바탕으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청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오염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선으로 옆에 서서 대각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룩이랑 풀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일반 걸레로만 닦아주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게 풀들이 투명해져서 닦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저희는 약품을 사용해서 칼들로 다 깨끗하게 긁어야지 오염원이 100% 제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걸레로만 닦아서 제거가 되는 오염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오염원들이 있는데, 아트월 내부에 남아있던 먼지입니다. 아까 1차적으로 스크래퍼질을 해서 오염원들을 제거했고, 이제는 2차적으로 이제 남아있던 오염원들을 걸레로 닦아서 고객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걸레로만 그냥 한번 닦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적절한 약품을 사용해서 오염원들을 제품에 손상 가지 않도록 깔끔하게 청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저희한테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정면에서 보이시는 것도 깨끗해 보이지만 사선에서 봤을 때도 지금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청소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방에 있는 붙박이장 청소를 할 건데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시공할 때 자체적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청소하기 편하게 장을 다 탈거한 상태이고, 청소기로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먼지를 꼼꼼히 다 빼서 깨끗한 걸레로 다 청소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일에도 분진과 먼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도 이 벽면에도 보시면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탈거를 하지 않고 그냥 청소를 할 경우에는 이 안에 보이는 이 사각 틀만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 사각 틀을 다시 넣었을 경우에 먼지가 이 벽면 윗면에서 떨어지게 되면 옷에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청소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주부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후드 필터와 그리고 가스레인지 청소를 진행하겠습니다. 후드 필터 같은 경우에는 기름때가 오래 묵혀둔 찌든때이기 때문에 그냥은 닦이지 않고 후드 필터 전용 청소 약품을 사용해서 불려놓은 뒤 깨끗하게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1차적으로 도포한 뒤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청소를 진행하고 이렇게 뜨거운 물로도 지워지지 않는 때들은 손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닦아주면 됩니다. 약품이 좀 부족하면 약품을 뿌려가면서 그 때들이 녹아내리는 것들을 확인하고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세척이 끝난 후드 필터는 사실 안에 있는 찌든 때까지 다 제거를 했지만 색깔이 아예 이염이 된 것들이나 착색이 된 것들은 아예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깨끗하게 닦아주면 오염물만 제거만 된다면 사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후드 필터를 탈거한 후에는 부드러운 매직 블럭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기름때를 함께 제거해주면 되는데요. 약품을 사용해서 청소를 진행하고 오염이 조금 심한 곳은 약품을 좀 많이 도포하고 청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곳에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전자제품이 있고 필터에 들어가는 모터도 함께 있기 때문에 약품을 뿌릴 때도 모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게 뿌리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손이 닿는 곳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셔야지 안에서 떨어지는 기름들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탈거를 해서 수세미로 깔끔하게 청소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오래된 때들은 보시면 쉽게 닦이질 않지만 저희가 약품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청소를 해드립니다. 이런 것도 하나씩 다 탈거를 해서 안에 깊숙이 있는 때들까지도 청소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탈거가 되는데 이거 탈거를 해서 안에 보여지시는 때도 꼼꼼하게 닦아요. 위에 부품을 탈거하고 나서 위에도 약품을 똑같이 사용해서 수세미를 이용하면 기스가 날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매직 블럭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오래 묵은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매직 블럭을 사용해도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수세미를 사용해서 살살 기스가 나지 않도록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품들도 하나씩 수세미를 이용해서 묵은 때들을 다 벗겨주셔야 돼요. 이게 닦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데 간혹 이렇게 청소를 다 하고 나서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인덕션으로 바꾸신다는 고객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게 청소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다른 청소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부분은 더 꼼꼼하게 청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탈거가 되거든요. 가스레인지가 탈거가 되면 이 부분에 찌든 때들 그리고 이 밑에도 찌든 때들이 있거든요. 이 밑에를 닦아줘야지 다시 탈거한 제품을 놀려놨을 때 이 밑에 다시 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의 가스레인지와 후드 필터 청소를 마쳤고요. 신축 이외에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름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는데 약품도 많이 쓰게 되고 또 청소 시간도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게 더러운 필터나 가스레인지도 저희는 꼼꼼하게 닦아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싱크대 청소를 진행하는데 보시면 싱크대 안에 필터인데 안에도 보시면 곰팡이하고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오염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약품과 소르지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오염물들은 플라스틱 자체에 이염이 된 경우는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위에 주방등을 보시면 탈거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돌려서 빼면 되거든요. 이 부분도 날파리나 먼지가 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탈거 후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깨끗해 보여서 고객님들도 굳이 청소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청소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내려서 보시게 되면 먼지가 있기 때문에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입주 청소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세심하게 꼼꼼하게 닦아야 하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여기는 주방 밑에 걸레바지를 탈거하고 나면은 공사하고 났던 공사 부자재들이나 쓰레기들, 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5년 정도 됐는데 이것은 전에 입주 청소 하셨던 분들은 청소를 안 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칫솔도 있고 이렇게 케이블 타이도 있고 공사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솔직히 고객님들도 모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해도 고객님들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청소를 해서 안에 있는 먼지를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청소가 다 마무리되는데요.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검수하는 작업을 보겠습니다. 화장실부터 검수를 확인해 볼 건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청소를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를 통해서 최대한 그 부분들을 감소시키고 또 청소가 미비한 곳들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더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바닥에 혹시 머리카락은 떨어져 있는 것이 없는지 또 구석구석 한번 손이 닿았던 구역도 먼지가 다시 가라앉으면서 먼지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꼼꼼하게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팀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머리 스타일이 바뀐 걸로 봐서 오늘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청주에 있는 구축 아파트 현장에 와서 촬영을 했는데 다음 편은 구축이 아닌 신축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다양한 청소 모습과 구축과는 다른 오염물들 그리고 청소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인데 앞으로 많은 청소 영상과 청소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입주 청소 문의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소고수